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31살 전업주부 수연은 오늘도 아침 7시에 눈을 떴다.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다. 남편 진우는 벌써 일어나 샤워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결혼 6년째 5살 아들 윤호를 키우며 보내는 하루하루가 어느새 기계적인 루틴이 되어버렸다. 진우는 35살로 자영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 확장에 집중하느라 늦은 귀가와 주말 업무가 잦았고 수연은 하루 대부분을 혼자 보내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윤호를 깨우고 아침을 차려주고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것까지가 수연의 오전 일과였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후에는 집안일과 저녁 준비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는 것 외에는 특별한 외출도 없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었다. 아이가 있으니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고 진우가 늦게 들어오니 저녁 약속도 잡기 어려웠다. 수연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대충 묶은 머리 편한 집안복 차림이었다. 언제부터인가 꾸미는 일에도 관심이 사라졌다. 누굴 만날 일도 없고 진우는 늦게 들어와 피곤해하니 굳이 꾸밀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그런 수연에게 변화가 생긴 것은 윤호를 태권도장에 보내면서부터였다. 집 근처에 새로 생긴 태권도장이었는데 시설도 깨끗하고 사범님의 평판도 좋다는 소문을 들었다. 윤호가 활발한 성격이라 운동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 등록을 했다. 태권도장에서 처음 만난 도연 사범은 29살의 젊은 남성이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예의 바른 말투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다.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도 인내심 있고 친근했다. 윤호도 금세 도연을 따르게 되었다. 수연은 윤호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면서 자연스럽게 도연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였지만 점점 일상적인 대화도 나누게 되었다. 도연은 수연의 말을 잘 들어주었고 공감도 잘해주었다.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수연은 도연과 마주쳤다. 운동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은 도연의 모습이 새로워 보였다. 둘은 마트 안에서 잠시 대화를 나눴다. 도연은 수연에게 혹시 시간 되면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제안했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 얘기도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며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그날 밤 수연은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을 느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진우가 늦게 들어왔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만 나누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수연은 침대에 누워 도현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잠들었다. 다음 날부터 수연과 도현은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윤호의 태권도 수업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대화로 확장되어 갔다. 수연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기쁨을 느꼈다. 수연과 도연의 첫 만남은 태권도장 근처 작은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수연은 오랜만에 외출용 옷을 골라 입었다. 평소 입던 편안한 옷 대신 깔끔한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선택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모습을 확인한 후 집을 나섰다. 카페는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다. 도연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운동복이 아닌 캐주얼한 옷차림의 도연이 더욱 젊어 보였다. 수연은 살짝 긴장했지만 도연의 환한 미소에 마음이 놓였다. 처음 대화는 역시 윤호에 대한 이야기였다. 도연은 윤호가 태권도에 재능이 있다며 칭찬했다. 아이가 집중력도 좋고 다른 아이들과도 잘 어울린다고 했다. 수연은 그동안 아이 양육에 대해 혼자 고민했던 것들을 털어놓았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왔다. 도연은 체육대학을 졸업하고 태권도장을 운영한 지 3년째라고 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수연은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요즘 좀 무료하다는 정도로만 표현했다.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만남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수연은 오랜만에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눈 것 같았다. 진우와는
아이 얘기나 생활에 필요한 대화 정도만 나누는 것이 전부였는데 도연과는 책 얘기, 영화 얘기, 취미 얘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연은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경험을 했다. 진우는 언제나 바빠서 수연의 이야기를 대충 들으며 적당히 맞장구만 쳐주곤 했다. 그날 밤 진우가 늦게 들어왔을 때 수연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진우는 피곤한 표정으로 저녁을 먹으며 오늘 뭔 좋은 일 있었냐고 물었다. 수연은 그냥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다고 대답했다. 며칠 후 도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난번 만남이 즐거웠다며 다시 만나자는 제안이었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아이 얘기도 더 나눌 수 있고 자신에게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았다. 두 번째 만남은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도연은 수연이 좋아할 만한 조용한 카페를 골라왔다. 이번에는 대화 주제가 더욱 개인적이 되었다. 도연은 수연에게 평소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취미가 뭔지 궁금하다고 했다. 수연은 특별한 취미가 없다고 했다. 결혼 전에는 독서를 좋아했고 영화도 자주 봤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는 그런 시간을 갖기 어려웠다고 했다. 도연은 그런 수연의 상황을 이해한다며 자신이 좋은 책이나 영화를 추천해주겠다고 했다. 만남이 끝날 무렵 도연은 수연에게 다음에는 좀 더 일찍 만나서 영화라도 보자고 제안했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다. 영화까지 보는 것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도연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했다. 립스틱도 발랐다. 언제부터인가 도연을 만날 때는 자연스럽게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 수연은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하는 기분이었다. 진우와의 결혼 생활에서는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만 있었는데 도연과 있을 때는 한 명의 개별적인 여성으로 대우받는 느낌이었다. 세 번째 만남부터 수연과 도연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영화관에서 만났다. 수연은 진우에게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간다고 말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도연도 친구라고 생각했으니까. 영화를 보는 동안 수연은 집중하기 어려웠다. 옆에 앉은 도연의 존재가 계속 의식되었다. 가끔 팔이 스치거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영화가 끝난 후 둘은 근처 레스토랑에서 늦은 점심을 먹었다. 도연은 수연이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 궁금해했다. 수연은 재미있었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줄거리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다. 도연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도연은 드라이브를 하자고 제안했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다.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이 끝나는 것이 아쉬웠다. 도연의 차는 깔끔하고 좋은 향이 났다. 음악도 수연의 취향에 맞았다. 드라이브 코스는 한적한 강변도로였다. 노을이 지는 풍경이 아름다웠다. 수연은 오랜만에 이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다. 진우와는 아이가 태어난 후 단둘이 나온 적이 거의 없었다. 언제나 윤우와 함께였고 진우는 항상 바빠했다. 도연은 수연에게 요즘 어떤지 안부를 물었다. 수연은 그냥 평범하게 지낸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도연은 수연이 많이 외로워 보인다고 했다. 그 말에 수연의 마음이 뭉클해졌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수연은 집에 가야겠다고 말했다. 도연은 아쉬워하면서도 수연을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다. 헤어지기 전 도연은 오늘 정말 즐거웠다며 다음에 또 만나자고 했다.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들어간 수연은 진우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윤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수연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 보였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때문이었다. 그날 밤 진우가 들어왔을 때 수연은 이미 잠든 척하고 있었다. 진우와 마주보고 대화하기가 어색했다. 오늘 도연과 보낸 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런 감정이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며칠 후 도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곳에서 만나자는 제안이었다. 시내의 좋은 호텔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자는 것이었다. 수연은 망설였다. 호텔이라는 장소가 주는 의미가 남달랐다. 하지만 결국 수연은 만남에 응했다. 그날 수연은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진하게 했다. 립스틱은 선명한 레드 컬러를 선택했다. 향수도 뿌렸다. 호텔 라운지는 고급스럽고 분위기가 좋았다. 도연은 수연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예쁘다고 칭찬했다. 수연은 얼굴이 빨개지며 고마워했다. 진우는 언제 자신을 이렇게 바라본 적이 있었나 싶었다. 대화는 점점 더 깊어져 갔다. 도연은 수연에게 결혼 생활이 어떤지 직접적으로 물었다. 수연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점차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남편이 너무 바빠서 대화할 시간도 없고 자신을 여자로 봐주지 않는다는 것. 도연은 수연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리고 수연은 충분히 매력적인 여성이라며 위로해 주었다. 수연은 오랜만에 이런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도연은 수연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다. 호텔 라운지에서의 만남 이후 수연과 도연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기 시작했다. 수연은 집에서도 자꾸 도연 생각이 났다. 휴대폰으로 주고받는 메시지도 점점 개인적이고 친밀해졌다. 도연은 수연에게 자신도 수연을 많이 생각한다고 고백했다. 다음 만남에서 도연은 수연에게 좀 더 조용한 곳에서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수연은 그곳이 모텔일 거라는 것을 짐작했지만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설레는 마음이 더 컸다. 진우와의 결혼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모텔 방은 깔끔하고 조용했다. 도연은 와인을 준비해왔다. 수연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와인을 마시며 점차 긴장이 풀렸다. 도연은 수연을 배려하며 천천히 거리를 좁혀왔다. 수연도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 빠져들었다. 그날 수연은 오랜만에 한 여자로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도연은 수연을 소중하게 대해주었고 수연의 마음을 이해해주려고 노력했다. 진우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진우와의 관계는 언제부터인가 의무적이고 형식적이 되어버렸다. 수연은 그날의 기억을 간직하고 싶어서 도연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거울 앞에서 셀카도 찍고 침대 위에서 장난스럽게 찍은 사진도 있었다. 와인잔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휴대폰에 저장되었다. 그 순간들이 꿈만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도 살아있었다. 오랜만에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실감했다. 진우에게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날 밤 진우가 들어왔을 때 수연은 샤워를 하고 있었다. 진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하고 저녁을 먹었다. 수연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하니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진우는 식사 후 곧바로 서재로 들어가 일을 했다. 수연과 도연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다. 때로는 드라이브를 하고 때로는 조용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가끔은 모텔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수연은 점점 이런 만남에 빠져들었다. 수연의 일상도 조금씩 변화했다. 외출할 때 화장을 더 신경 쓰게 되었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신경 썼다. 새 옷도 몇 벌 샀다. 향수도 새로 구입했다. 거울을 보는 시간도 늘어났다. 자신을 가꾸는 재미를 다시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있었다. 결혼한 여자로서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를 갖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윤호 생각을 하면
더욱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도연과 함께 있을 때의 행복감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진우는 여전히 바빴다. 사업 확장 때문에 더욱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주말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수연과 대화하는 시간은 더욱 줄어들었다. 진우는 수연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어느 날 수연은 도연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며 미소를 지었다. 행복한 순간들이었다. 자신도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구나 싶었다. 최근에 진우와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웃어본 적이 있었나 생각해봤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수연은 자신이 도연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단순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만남이 아니었다. 도연도 수연에게 같은 마음이라고 고백했다. 둘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만 갔다. 진우는 처음에는 수연의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내가 조금 더 꾸미고 외출이 늘어난 것 정도로만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수연의 화장이 예전과 달랐다. 립스틱 색깔도 진해졌고 향수 냄새도 났다. 어느 날 진우는 수연이 카페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발견했다. 평소 집 근처 카페가 아닌 시내 중심가의 비싼 카페였다. 게다가 음료 2개가 결제되어 있었다. 진우는 수연에게 누구와 만났냐고 물었지만 수연은 친구와 만났다고 대답했다. 진우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수연이 외출하는 빈도가 늘어났고 외출 시간도 길어졌다. 예전에는 장복이나 간단한 용무로만 나갔는데 이제는 몇 시간씩 나가 있었다. 게다가 외출해서 돌아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어느 날 오후 진우는 일찍 집에 들어왔다. 수연은 아직 외출 중이었고 윤호는 태권도장에 가 있었다. 진우는 집 안을 둘러보다가 수연의 화장대를 발견했다. 새로 산 화장품들이 여러 개 있었다. 비싼 브랜드의 립스틱과 향수도 있었다. 진우는 수연이 언제 이런 것들을 샀는지 궁금했다. 가계부를 확인해봤지만 화장품 구입 내역은 없었다. 수연이 자신 몰래 돈을 쓰고 있다는 뜻이었다. 진우는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해봤다. 평소보다 카페나 레스토랑 결제가 많이 늘어나 있었다.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호텔 라운지 결제 내역이었다. 고급 호텔의 라운지에서 상당한 금액이 결제되어 있었다. 수연이 혼자 그런 곳에 갈 리는 없었다. 분명 누군가와 함께였을 것이다. 진우는 수연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망설였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수연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가면서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에 두고 갔다. 평소라면 휴대폰을 가져가는데 그날은 깜빡한 것 같았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메시지함에는 도연이라는 이름의 연락처가 있었다. 최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보니 일반적인 인사말을 넘어선 친밀한 내용들이었다. 보고 싶다는 말이나 사랑한다는 표현까지 있었다. 진우는 믿을 수 없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니. 더 충격적인 것은 사진첩이었다. 호텔 객실에서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다. 수연이 침대 위에서 웃고 있는 사진, 와인잔과 함께 찍은 사진, 거울 앞에서 찍은 셀카까지 있었다. 배경으로 보이는 호텔 방의 인테리어가 분명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진우는 손이 떨렸다.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도 궁금했다. 메시지를 더 확인해보니 도연이 태권도 사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윤호가 다니는 태권도장의 그 사범이었다. 진우는 휴대폰을 다시 제자리에 두고 서재로 들어갔다. 마음이 복잡했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허탈했다. 수연이 언제부터 이런 관계를 가져왔는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궁금했다. 자신이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아내를 소홀히 한 것인지도 생각해봤다. 하지만 그것이 불륜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진우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뿐이었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사업을 확장하려고 노력한 것인데 그것이 잘못이라는 말인가? 진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날 밤 수연이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를 시도했지만 진우는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 수연은 진우가 피곤해 보인다며 일찍 쉬라고 했다. 진우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진우의 마음은 천리 밖에 있었다. 진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당장 따져 물어야 할지,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진우는 며칠 동안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 수연의 행동 패턴을 주의 깊게 관찰했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꼼꼼히 확인했다. 차량, 블랙박스 기록도 살펴봤다. 수연이 말한 곳과 실제로 간 곳이 다른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모텔 근처에서 찍힌 영상도 발견했다. 진우는 또한 수연이 휴대폰을 잠깐 둔 틈을 이용해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을 자신의 폰으로 전송해 두었다. 사진 속 수연의 모습은 집에서 보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섹시했다. 와인병 옆에는 방탈출 카페 티켓도 보였다. 체크인 시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전 11시에 체크인한 기록이 수연의 휴대폰 위치, 정보와 일치했다. 진우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따로 저장해 두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 진우는 수연과 대화할 시간을 정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윤호가 잠든 후 조용히 이야기하기로 했다. 마음의 준비를 하는 동안도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6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니. 그날 저녁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다. 수연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반가워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 윤호도 아빠가 일찍 온 것을 좋아했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진우의 마음은 무거웠다. 윤호를 재운 후 진우는 수연을 거실로 불렀다. 수연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다. 진우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거 내 폰에서 나온 거야. 진우는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해둔 호텔 사진을 수연에게 보여주었다. 수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말문이 막힌 채 진우를 바라봤다. 나한텐 설명할 기회도 안 줄 거야.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다. 수연은 입술을 떨며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미안해. 수연이 간신히 내뱉은 첫 마디였다. 하지만 곧 얼굴을 들고 진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나를 너무 방치했어. 외로워서 그랬어.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 가져줬어. 진우는 황당했다.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려는 수연의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외롭다고 애 데려다주는 사범이랑 호텔 간 건 그럼 사랑이었냐? 진우의 목소리에 비꼬는 투가 섞였다. 수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을 피했다. 그 모습을 보니 진우는 더욱 분노가 치솟았다. 언제부터였어? 얼마나 오래된 거야? 수연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렸다. 진우는 수연의 그런 모습이 더욱 화가 났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피해자인 것처럼 굴고 있다고 생각했다. 진우는 일어나서 서재로 들어갔다. 더 이상 대화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연은 거실에 혼자 앉아 계속 울고 있었다. 진우는 서재 문을 닫고 컴퓨터를 켰다. 이미 마음을 정했다. 그날 밤 진우는 잠들지 못했다. 수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방에 있었고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집 안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윤호만이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다. 수연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출근길에 진우는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했다. 이혼과 관련된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았다. 진우는 다음 날 바로 가정법률상담소에 연락했다. 변호사와의 상담 약속을 잡고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 신용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휴대폰 메시지 내용까지 빠짐없이 준비했다. 변호사는 진우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호텔 객실 사진과 친밀한 메시지 내용은 불륜의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진우는 바로 소송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수연에게 차분하게 말했다. 더 이상 감정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다. 이미 마음을 정했고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고 통보했다. 수연은 놀란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봤지만 진우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우는 수연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는 자필로 된 불륜 사실, 인정서를 써달라는 것이었다. 둘째는 도현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달라는 것이었다. 수연이 거부하면 더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수연은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한 번의 실수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진우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갑게 식어 있었다. 신뢰가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 후 수연은 결국 진우가 요구한 서류들을 작성했다. 자필로 쓴 불륜 인정서에는 도현과의 관계를 자세히 기록했다.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했는지, 몇 번이나 만났는지, 어떤 관계였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적었다. 각서에는 앞으로 도현과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진우는 윤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아직 5살인 아이에게 부모의 이혼을 이해시키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일이었다. 진우는 최대한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윤호는 최근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엄마와 아빠가 대화를 나누지 않고 엄마는 자주 울고 있었다. 윤호가 엄마는 왜 안 와냐고 물을 때마다 진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다. 수연은 집 안에서도 위축되어 있었다. 평소처럼 밝게 윤호를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진우와는 더 이상 대화가 없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다. 식사 시간도 어색하기만 했다. 진우는 회사 일에 더욱 몰두했다. 집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했다. 수연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불편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이런 것이라니 허무했다.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혼 소송 준비가 거의 완료되었고 곧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상간 소송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진우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어느 날 저녁 윤호가 진우에게 물었다. 아빠, 우리 가족 왜 이상해졌어? 진우는 답할 말이 없었다. 아이를 안아주며 아빠가 잘 돌봐줄 거라고만 말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궁금해하는 표정이었다. 수연은 가끔 진우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진우는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다.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고 자신의 결심도 확고했다. 수연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진우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이혼이 성사되면 윤호의 양육권을 가져와야 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할 생각이었다. 수연과는 더 이상 어떤 관계도 유지하고 싶지 않았다. 몇 달이 흘렀다.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나왔고 진우는 윤호의 양육권을 얻었다. 상간 소송에서도 진우가 승소했다. 호텔 객실 사진과 메시지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도현과 수연은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다. 수연은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갔다. 윤호와는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만 만날 수 있었다. 처음 몇 번은 윤호가 엄마를 찾으며 울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해 나갔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했다. 진우는 회사 일을 조금 줄이고 윤호와 보내는 시간을 늘렸다. 아침에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리러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윤호도 아빠와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 같았다. 윤호는 더 이상 태권도장에 다니지 않았다. 진우는 아이를 다른 체육 프로그램에 등록시켰다.
도연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아이의 생활에서 지우고 싶었다. 윤호는 처음에는 도연 사범을 찾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선생님을 좋아했다. 주말에는 진우와 윤호가 함께 다양한 곳을 다녔다. 놀이공원, 동물원, 박물관 등을 방문하며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윤호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진우도 마음이 편해졌다.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다. 진우는 가끔 수연과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서로 사랑했고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게 무관심해졌고 그 틈을 다른 사람이 파고든 것이다.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불륜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문제가 있으면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했는데 수연은 다른 선택을 했다. 진우는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진우는 윤호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 윤호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하고 싶어 했다. 진우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놀이기구를 탔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었다. 놀이공원을 나오면서 윤호가 물었다. 아빠, 우리 오늘 어디가? 진우는 윤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과거의 상처보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아빠가 잘 돌봐줄게. 앞으로는 매일 같이 있자. 윤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좋아. 진우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무거웠지만 따뜻했다. 이제 진우에게는 윤호가 전부였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나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해가 저물어가는 놀이공원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손을 맞잡고 걸어갔다. 비록 상처받은 과거가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우는 윤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호가 차 안에서 잠들었다. 진우는 백미러로 아이의 평화로운 잠든 모습을 바라봤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집에 도착해서 윤호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진우는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이 아이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것이 진우에게 남은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 수연과 도연이 만든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아물어갈 것이다. 하지만 윤호와 함께 만들어갈 추억들은 그 상처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의미 있을 것이다. 진우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